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누구도 탄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판검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다수를 무기 삼은 국정농단입니다. 위헌정당 심판 청구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탄핵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의원이 얘기한 바로 그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사유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또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도 적시하지 못하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서 자진사퇴시켰죠. 후임으로 임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또 발의키로 당론으로 결의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탄핵안이 제출되면 민주당의 책동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맥없이 사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탄핵 사유는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김홍일 위원장 그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6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MBC 사장 교체를 막아서 이재명의 애완견인 MBC를 계속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MBC 사장은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임명하는데 박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 전에 새 이사진 모집을 위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그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 이사진이 계속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MBC 사장도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원래 5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밖에 없습니다. 2인 체제인데 1명을 탄핵해버리면 1명으로는 방통위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MBC 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MBC는 여야 추천 인사가 6대3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임 정권에서 임명해 놓은 이사진이 아직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진을 교체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하는 이사진이 6명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MBC 사장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MBC를 좌파의 손아귀에서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정치의 기본 질서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죠. 방통위원장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서 6개월이 넘도록 직무를 정지시켰죠. 또 국방장관도 탄핵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아서 자진사퇴토록 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에 절반인 무려 10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검사 3명은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된 3명의 검사 중 1명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현재 탄핵 심판 중입니다.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을 맡아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쌍방울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그리고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 배임, 이런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백현동 특혜 제공 의혹 및 위정교사 혐의 등과 묶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었죠. 이정석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동부지검에 있을 때는 정권 핵심들을 수사했습니다.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과 백원우 2사람을 기소해서 결국 유죄를 받아냈죠. 민주당에 그만큼 눈에 가시였던 셈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2021년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당했는데 당시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하려고 저렇게 설치되는데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죠.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결국 기각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사퇴하고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을 마치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4명의 검사 탄핵은 더 가관입니다. 4명 중 3명은 이재명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사들입니다. 우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핵심입니다. 강백신 차장검사는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 그리고 조국 수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재명의 또 다른 저수지로 지목되고 있죠.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사입니다. 강백신은 이번에 구속된 김만배와 신앙님도 처음으로 수사했습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윤석열 명예훼손이면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데 왜 검찰이 수사를 했느냐. 그래서 월권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탄핵 명분입니다. 그러자 강백신 검사는 검찰 내부망 2%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사에 대해서 사실적 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고 헌법정신 훼손이고 권력 분립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이자 위법적 행위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강 검사는 또 국회의 권한은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내 편을 보호하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행해져서도 안 된다. 앞으로도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범죄와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다고 탄핵을 하려는 것이냐는 주장으로 정면 승부를 선언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아마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될 것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강백신 검사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그러니까 8월 11일이죠. 전당대회가. 물러나 있을 때 이재명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 이후에는 아마 구속영장 청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 검사는 이화영 대북 불법 송금 등의 수사를 담당한 주임 검사입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로 이재명의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박 검사가 만약에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박 검사는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연어회 술자리에서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로 판명된 그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엄희중 검사 역시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정교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으로 이재명 수사를 총괄했는데 그 보복으로 탄핵 리스트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엄검사에 대해서는 한명숙 모해 위정교사 의혹을 탄핵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엄희준 검사를 탈탈 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의 돈봉투 전당대회를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를 회유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미 장시호가 김영철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가 헌증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개딸들은 심지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재판할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야말로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 탄핵 사유인지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은 것이 탄핵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결을 내릴 것 같으니까 탄핵을 시키자. 이렇게 지금 개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딸들이 목소리가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 탄핵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개딸들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타락한 정치판사, 가죽을 벗겨야 된다. 이런 극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재명과 이화영을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 리스트에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재판하는 판사도 지금 탄핵할 기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탄핵 전문 정당이다. 이렇게 불러도 아마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상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아니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해서
또는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일단 탄핵안을 처리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보자, 이런 주의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국정방해이자 사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신진우 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는 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판검사들의 발을 묶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그리고 재판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런 태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171석의 민주당의 민주질서 파괴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국무위원이나 판검사 탄핵은 제적 의원 과반이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171석의 민주당 혼자서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누구라도 탄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입니다. 위헌정당 심판은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원내 제1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제출한다는 것은 파국을 각오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전복을 시도했던 통진당을 해산시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 장관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행하겠다는 뜻에서 했던 말은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끝내 탄핵하고 이재명을 재판할 판사를 탄핵한다면 위헌정당 청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만 해도 사실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 사유를 규정한 헌법 8조 사항에 충분히 저촉됩니다. 8조 사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은 해산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 되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다 대통령까지 좌파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온갖 악법들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천년만년 집권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부권 행사에 기대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악법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50년, 100년 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독재국가로 퇴행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민주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저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라고 언제까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